2013년부터 시작된 이 게임으로 러시아 청소년들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 심지어는 기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기까지 이렇게 청소년들이 죽음의 저주에 갇히게 된 건 바로 이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가족에게 다 저주를 내릴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뭔 게임이에요? 협박이지 이게. 게임이 뭐 이래요? 너무 살벌한데요? 러시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게임, 흰 긴 수염 고래. 이 게임은 정말 끔찍한 자살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SNS에 있는 가상 게임 그룹에 가입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신상을 입력하고요. 이후에 지정된 관리자가 하루에 한 개씩 내주는 과제를 50일 동안 SNS 인증 사진으로 올려 매일 미션을 달성하는 게임입니다. 초기 미션은 관리자가 정한 지정곡 듣기, 새벽 4시에 공포영화 보기처럼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션 수행 사진을 청소년들은 SNS에 샵 블루 웨일 챌린지 해시태그를 붙여서 업로드만 하면 됐고요. 미션도 너무 재밌고 달성하는 재미까지 있어서 더 빠르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미션의 강도는 점차 잔혹해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팔에 칼로 흰 긴 수염 고래 새기, 저걸 해요? 저걸 해? 면도칼로 가족 중에 한 명을 찌르기. 가족을 찌른다고요? 네. 이게 미션이에요? 범죄지. 그런데 이 게임의 더 끔찍한 최후. 이 게임은 당신이 죽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기 힘들다면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바로 게임의 최종 미션은 자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이 게임이 시작된 5년여간 유럽은 물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국까지 약 20개국에서 피해자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에서만 무려 130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뭐냐? 이 저주 게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현실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아니 근데 또 나름 그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 이런 거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 악마들은 잡혔습니다. 이 게임 관리자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한편 이 게임을 개발한 러시아인 필립 부데이키는요. 자살한 애들은 사회의 쓰레기들이에요. 나는 사회를 청소했을 뿐이라고요. 정말 끝까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죄 없는 학생들을 노린 끔찍한 저주. 부디 다시는 아이들에게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1968년에 설립된 연예기획사 S뮤직. 국내에선 영화 러블레터 속 이츠키가 죽어가면서 불렀다는 노래 푸른 산호초를 부른 가수로도 유명한 전설적인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를 배출하며 40여 년 동안 일본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획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속사에 대체 어떤 저주가 서려 있는 걸까요? 그 시작은 1986년입니다. 1982년 N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으로 화려하게 연예계에 입문한 오카다 유키코. 이후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며 청순한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1986년 4월 그녀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소속사 건물에서 돌연 투신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당시 정말 초절정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자살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그녀의 매니저였던 미조구치 노부로조차 소속사 건물 화장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사람들은 S뮤직의 저주가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유도 없이 저랬을까요? 대체 연속으로. 사실 S뮤직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 과거 에도 막부 시절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저택에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의식을 치렀던 자리라는 겁니다. 귀신이 드나들던 터에 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 저주 때문일까요? 2006년 유명 개그맨 나카지마 타다유키가 백혈병으로 사망. 2009년 8월 청순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겸 배우 사카이 노리코의 마약 스캔들까지. 결국 이런 사태들이 이어지자 은밀히 퇴마사와 풍수지리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무성했습니다.
그럴만 하죠. 네, 이유가 없으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나니까. 네. 계속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S뮤직의 저주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2009년 7월 돌연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사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2013년 일본의 천재 아역 배우 출신 아다치 유미의 불륜에 이어 2016년엔 일본의 국민 호감 연예인 가수 백희의 불륜 사건 등 S뮤직을 둘러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왔고. 40년 넘게 끊이지 않는 S뮤직의 저주. 일본 톱스타들의 잔혹사. 과연 그 저주의 끝은 무엇일까요? 한국 연예계에도 일명 뭐 11월의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한순탁 기자 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비지스라고 유명한 있거든요. 디스코의 세러데이 나이트 뭐 토요일 밤에 열기. 네. 그게 4형제예요, 비지스가 총. 그런데 막내는 진짜 어린 나이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죽었고요. 살아남은 유일한 형제가 제일 나이 많은 큰형이에요. 인터뷰에도 있어요. 엄마가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내린 것 같다고 이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서운 얘기네. 네. 노란 횡단보도와 트램으로 유명한 코조웨이 베이. 코조웨이 베이 지하철역 A 출구로 나와 카날 로드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면요. 어갱키우라 불리는 고가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 밑에 있는 노점은요. 1년 내내 사람들로 붐비는데 그 이유는 이 노점에서는 저주를 판매하기 때문에. 저주를 팔아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좀 그만하게 말 좀 못했으면. 전 여친이 평생 결혼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타깃을 정해서 이 고가도로에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옵니다. 아니, 좀 독특한 문화긴 한데 네.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건요. 보통 연초에 행하는 다시우얀이라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 신발로 인형이나 종이를 사정없이 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단지 저주의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슴에 쌓인 것도 풀고요. 앞으로 다가올 애군도 잘 막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저주하는 타깃을 종이 인형에 씁니다. 그 무속인이 오상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중얼중얼 읊조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낡은 신발로 종이 인형을 팡팡 두드립니다. 마작을 냈는데 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로 태우는 거죠. 저주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저주가 아니라 약간은 저기 코믹한 민속놀이 같은 느낌인데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또 왔냐 그러면서 그냥 때리고 있죠. 자, 이게 연초에 우리도 한 해 점을 보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묵은 감정을 잘 풀자는 의미 정도지. 그래서 실제로 경치 무렵인 3월 초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2~3배 정도 더 몰린다고 합니다. 뭐 저주 내리고 싶은 거 있어요, 오 기자님? 아니 전혀 없죠. 배 기자님은 저는 뭐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눈빛이 좀 저주해가지고 조만간 가보려고요. 자, 이것의 이름은 세네트입니다.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이 즐겨한 전통 보드게임인데요. 자, 그런데요. 이 게임이 그냥 재미로만 한 게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사후 세계로 가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을 하면 사후 세계로 간다? 그렇죠. 거기서 이겨야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사후 세계, 일명 두아트가 존재하며 육신이 죽은 뒤에는 두아트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망자의 혼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전에 태양신 라의 배를 타고 사후 세계인 두아트를 여행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망자는 세네트로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태양신을 수호하는 메헨이라는 신과 세네트 게임을 해서 이겨야만 태양신의 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 메헨과의 세네트 게임에서 지면 두아트에서 영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뭐 사후세계 패스권 같은 그런 게임이네요. 그렇죠. 뭐 무조건 이겨야겠는데요. 사후 세계에서 영생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세네트. 그래서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전에 세네트를 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세네트가 발견됐고요. 19왕조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의 무덤 속 벽화에는 홀로 세네트하는 왕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세네트가 인기 있었다는 건 그만큼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후 세계에도 좀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그럼요. 그 믿음과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네요. 2002년 홍콩. 평범한 주부였던 아니타는 갑작스레 림프종 진단을 받은 뒤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야 3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2006년 2월의 어느 아침 나날이 쇠약해져 가던 아니타는 급기야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점점 죽음이 아니타를 덮쳐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아니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더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저기 있는데? 급기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아니타의 눈에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타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 그는 바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니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던 거군요. 사랑하는 나의 딸 아니타. 나는 늘 이곳에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던 아니타는 아버지를 만나자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며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아니타, 너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니야. 하지만 여기 남을지 네 몸으로 다시 돌아갈지는 네가 선택할 몫이란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니타는 왠지 다시 깨어나면 더 이상 암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눈이 떠진 아니타. 진짜? 아니, 사망 선고 들었다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뭐예요? 아까 아니타가 암이 사라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했죠. 에? 실제로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 아니타의 온몸을 뒤덮고 있던 종양들이 단 4일 만에 무려 70%나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5주 정도가 지나자 아니타의 몸에서 아예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암 때문에 거의 혼수 상태까지 가고 사망 선고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말기를 지나서 아예 그냥 끝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예. 이게 야, 너무... 이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야, 진짜 이게 아버지가 뭔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선물 주신 건가? 이거 진짜 기적이네. (1996년)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보리스카는 정말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고통을 느껴도 절대 울지 않았고요. 8개월 때부터는 옹알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문장으로 말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기가 배고프면 울고, 그러니까 모든 의사 표현은 우는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대신에 그냥 말부터 내뱉었다고? 그렇죠. 울지 배고프니까. 않고 배고파 이랬다니. 그러니까 그게 더 소름인데? 물 줘. 배고파. 기적이! 애기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리스카가 3살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엔요. 아니, 보리스카, 너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보리스카가 우주 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읽었답니다. 그러더니 태양계 행성의 이름뿐 아니라 위성과 은하들의 이름까지 줄줄이 읊었다는데요. 3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말이죠. 아니 이건 영재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약간 이거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에이,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주에 관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살이잖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는 외계어 같은 정체불명의 언어를 중얼거리더니 부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화성에서 왔어요. 보리스카의 말에 의하면요, 자신은 화성에서 전쟁을 하던 중에 목숨을 잃었고 이후에 이 지구에서 환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보리스카는 자신이 살던 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Ну, были похожи. Ну, How were they different? ну, они были больше, выше, Давай. сильнее. Did you use energy? Выспал? Плазменные батареи, Plasma. ионовые батареи. 저걸 아이가 지어낸다는 거는 조금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나이가 했으면 당연히 뻥이죠. 우리 나이에 했으면 거의 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겠죠. 듣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저에게 한다는 거는 보리스카는 지구에서 일어날 큰 사건들도 예언했는데요. 2008년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칠 거예요. 무려 6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이 2008년 5월에 일어났었고요. 오, 맞아. 난리 났잖아요, 저때. 진도가 엄청 셌죠. 맞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보리스카가 재앙을 예언했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카는 2011년도에도 큰 재난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2011년은 근처에 그 후쿠시마 그렇죠. 동일본 대지진. 네. 아시아 쪽을 많이 맞추네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했고요. 지진을 많이 예언하네요. 뉴질랜드를 비롯해 일명 불의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선대에서 잇따라 대지진이 발생했었죠. 이 모든 걸 보리스카가 예언했고요. 일치했습니다. 이 화성소년 보리스카.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요. 네. 언젠가부터 보리스카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은 러시아 비밀 첩보 기관이 보리스카를 감금했다. 원래 고향인 화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 수많은 추측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화성인에서 지구인으로 환생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지난 생까지 모두 기억하는 보리스카. 정말 환생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